지금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여기 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까요? 1000BDI는 이미 넘었고 네. 1100DI라고 해야 되나 이제? 월가에서 나온 뉴스 보면 사실 개인들이 지금 엔비디아 올라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매출 오르는 거 보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 같고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가 뭐냐?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 실제로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패턴을 이어받아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회사는 무엇인지 유명한 회사들을 하나씩 좀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시리즈로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고른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빈라덴 잡을 때 팔란티어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어디인지 위치 찾아가지고 잡아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방위산업인가 인공지능 회사인가 잘 몰라. 왜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봐도 무슨 회사인지 좀 알기 쉽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에 피터 틸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 CEO는 알렉스 카프로가 있고요. 공동 창립한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주로 정부기관 아니면 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돈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매출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거냐, 뭐 비밀에 가려진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 일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뭐 하는 기업인지 감이 딱 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팔란티어가 하는 일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건데 첫 번째는 고담이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세 번째는 이제 AIP라고 하는 딥러닝 쪽인데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고담은 정부기관이나 국방부 이런 데서 쓰는 목적인데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는 사실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웬만한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어떤 조직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때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고 잠재적 위협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CIA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얘기인데 테러 네트워크가 얼마나 복잡을 하겠어요. 정보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제 첩보 정보, 인물, 배후 데이터들이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거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 그 테러리스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동 경로 어떻게 연락하는지 통신 기록, 금융 거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테러 방지에 큰 기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팔란티어의 고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팔란티어가 되게 대중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알게 됐죠. 이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 경찰 NYPD에서도 씁니다. NYPD에서 쓰는 거예요? 네, 뉴욕 경찰청은 사실 범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예측해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찰청의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면은 신고 기록, 순찰 기록, 감시 카메라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범죄 발생 패턴도 분석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인원 배분도 적절하게 하고요. 범죄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범죄율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 팔란티어가 기여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 보면 이게 다 보안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담에 대한 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근데 NIPT까지 이거를 쓰고 있군요.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분야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기관이 아니라 이제 상업고객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업의 운영을 최적화를 해야 되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 파운드리랑 이 다음에 나온 AIP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정부의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외의 기업에서 이걸 맡기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 네. 정부와 보안, 러시아 정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보안이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크려면 사실 이 파운드리랑 맞아요. AIP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이제 에어버스라고 우리 이제 비행기 타면 A380 아니면 B737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 들어가는 거를 다 만드는 에어버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항공기 하나 만드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결함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제조할 때의 효율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의뢰하고 나서 생산성이 10%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에어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BP, 요거는 석유 회사인데요. 석유 및 가스 생산, 장비 상태 데이터, 환경 데이터 등을 통합해서 최적의 생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10% 증가했고 장비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운영이 가능해진 거죠. 다음은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크라이슬러랑 페라리 사실 비슷해요. 결함이 많을수록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툭 하면 리콜 내용 나오잖아요. 미리 방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품질도 좋아지면 구매하는 고객들도 더 만족을 할 거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 고성능 자동차를 계속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데이터 분석도 이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되고 있잖아요. 그냥 만들 때보다 팔란티어 얘네들이 도와줬을 때 만드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 되니까 어떤 지출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확실하게 결과가 딱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질 거다. 지금 이제 큰 기업들만 맡기고 있지만 이 솔루션이 기업 간에서는 이거 써보니까 확실한 결과가 나오니까 매출이 더 증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IP인데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I 딥러닝 같은 건데 이게 사실 팔란티어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하나 개발되면 우리 뭐 한다고 유튜브에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팔란티어는 개발이 될수록 알려지면 안 돼요. 보안이 있어야 되고 그 고객인 기업의 핵심 한테만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거든요, 여기는. 근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사용해서 비즈니스 플랜도 짜주고, 인사이트도 주고, 자동화도 시켜주고, 네,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NIH라고 하면은 이제 국립보건원인데 이 국립보건에 하는 일이 진짜 많고 여기서 내리는 결정이나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 이제 보건 의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 팔란티아가 이 AIP를 도입해서 큰 성과를 얻었어요.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추적해서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백신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나오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NHS라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약간 의료 쪽이에요. 이 병원 쪽에도 확장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이제 의료 기록이 있고 진단한 정보, 치료 결과 같은 거를 데이터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별로 없어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예측을 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컬과 AI가 약간 접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치료 결과를 최적화함으로써 실제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병원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이 파이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SK텔레콤도 그렇지만 이게 또 통신회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AT&T도 팔란티어의 AIP를 도입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땅덩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뭐 서비스가 되다가 갑자기 뭐 중단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2시간 끊기면 난리 나잖아요. 인터넷 안 되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US 아미인데 군사 작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워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게임처럼 네, 그 상대방과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해보거든요. 게임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막 재밌는 건 아니고 그 실제로 얼마의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얼마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시간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거를 해봅니다. 계속 쌓이면 이제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데이터가 생기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이거를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런 군사작전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팔란티오가 하는 일이 한계가 없고 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알아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대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고정 수수료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의뢰하는 대로 그러면 그에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비용 같은 것도 사실 뭐 부르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지금 잘 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정부기관의 계약이 많긴 했는데 지금 그 매출의 비중이 커지는 거를 보면 그 상업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 기업의 강점은 뭘까요? 보안이겠죠. 정부기관에서 그것도 각각의 정부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거 보면 보안이 아주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기업도 사실 데이터 분석을 맡긴다는 거는 그거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이 팔란티어의 특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내놓은 어떤 솔루션들을 시장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나라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또 엄청나게 중요한 각각의 많이 들어가는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랑은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경쟁자가 생기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이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긴 이미 정부기관이랑 뭐 미군이랑 NYPD, 국방부, CIA까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대기업이 봤을 때 여기는 검증이 된 곳이구나. 그리고 이미 많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을 사실 좀 많이 쌓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새 업체가 생겼을 때 거기가 뺏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강점입니다.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다 좋고 다 나쁜 게 없듯이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약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약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와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습니다. 뭔가 이제 갖춰진 걸 오면은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의뢰가 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일단 리서치를 해야 될 거고 이미 만들어진 걸 한 게 아니라 의뢰 오면 거기에 맞게 만들고 하다 보니 뭐 사람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AI 기술이 지금 계속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또 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만큼 정치적인 변화와 규제 리스크에 또 크게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 자기 자사의 AI를 발전시킨다고 하잖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애플 등등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를 개발하면서 여기다 이제 더 의뢰할 필요가 없게 된다거나 이런 서비스 니즈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너무 폐쇄적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미래 전망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AI 개발 속도가 어디든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늘어나니까 그걸 더 관리하는, 분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기업 AI는 뭐 타겟이 소비자거든요. 일반인들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 그런데 팔란티어는 챗GPT가 출시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별 관심이 없을 때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기업 대상으로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외부로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가 사실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여기 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제시한 자기네 이제 성장 곡선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상장했을 때 뭐 10불에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회사가 이게 되는 회사인가 그때 뭐 실망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미국 외에도 유럽, 아시아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준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팔런티어의 최대한 알기 쉽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딱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팔란티어는 이제 데이터 분석,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높은 보안성이 있는 게 이제 특장점인 회사고요. 근데 이제 높은 비용 구조와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기술 발전이라는 요 우리 큰 트렌드 속에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이 경쟁 기업이 아니라 이 AI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칩과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AI를 위한 기반 산업이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은 이제 팔란티어도 100란 티어, 뭐 1000란 티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또 우리가 잘 찾지 못하는 정보인데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좋은 유익한 소식 갖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